저 늙은 미친년 또 왔네. 골목 어귀에서 악담이 들려왔지만 나는 아무렇지 않은 척했습니다. 이미 익숙해진 말들이었으니까요. 저는 79살 한정혜입니다. 매일 아침 9시 정각에 이 전파상으로 옵니다. 낡은 손수레 바퀴가 아스팔트를 굴러가는 소리와 함께 나는 오늘도 고석진 씨의 가게 앞에 섰습니다. 허리는 구부정하고 걸음걸이는 비틀거리지만 이 길을 42년간 걸어왔으니 이제는 눈 감고도 올 수 있습니다. 또 그것들이요? 석진 씨가 떨떠름한 표정으로 물어봅니다. 나는 고개도 들지 않고 끄덕였습니다. 무전기 부품과 배터리. 늘 같은 품목, 정확히 45만 원어치. 더도 말고 덜도 말고 45만 원. 할머니, 이게 필요한데 써요. 나는 언제나 짧고 차갑게 대답합니다. 더 이상 설명할 필요가 없어요. 설명한다고 해서 누가 이해해 줄까요? 42년간 실종된 아들을 찾고 있다고 하면 미쳤다고 할 게 뻔하니까요. 돈을 꺼낼 때마다 석진 씨의 눈이 커지는 걸 봅니다. 세, 지폐, 묶음. 남편이 죽으면서 남긴 보험금 3억. 이미 절반 이상을 써버렸지만 아직도 민철이를 찾기 위해서라면 한 푼도 아깝지 않습니다. 어디서 이런 돈을? 석진 씨가 조심스럽게 묻자 나는 그를 쏘아봅니다. 내 눈빛에서 무언가를 느꼈는지 그는 더 이상 묻지 않습니다. 42년간 품어온 분노와 절망, 그리고 포기할 수 없는 희망이 모두 이 눈빛 속에 담겨 있어요. 거래가 끝나면 나는 다시 손수레를 끌고 바닷바람이 센 언덕길로 향합니다. 관절염으로 부은 손가락이 아프지만 이 정도 아픔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 아들을 잃은 아픔에 비하면 말이에요. 동네 사람들의 시선이 따가워도 상관없습니다. 간첩이라고 하든 미쳤다고 하든 나는 오늘도 내 일을 할 뿐입니다. 42년 전 그날부터 하루도 빠뜨리지 않고 해온 일을요. 꿈에서도 민철이가 나타납니다. 기다리고 있어. 꼭 찾아낼 거야. 나는 꿈속에서도 중얼거립니다. 깨어나면 가슴이 비어있는 현실이 기다리고 있지만 그래도 포기할 수는 없어요. 오전 9시 정각 45만 원어치 같은 품목. 이 기계적인 반복이 내 삶의 전부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민철이에게 닿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니까요. 40년을 기다렸는데 하루 더 못 기다릴 게 뭐가 있겠어. 나도 모르게 중얼거린 말이 전파상 안에 퍼집니다. 석진 씨가 소름 돋는 표정을 짓는 걸 봅니다. 40년이라는 시간이 그에게는 상상할 수 없는 숫자겠죠. 오늘도 시계 초침이 10일을 가리키는 순간 나는 이곳에 서 있습니다. 42년간 하루도 어긴 적이 없는 약속. 민철이와의 약속이에요. 엄마가 매일 여기서 기다릴게. 언젠가 내가 대답해 줄 때까지. 또 같은 거예요? 석진 씨가 체념한 듯 묻습니다. 나는 고개도 끄덕이지 않습니다. 당연한 일인데 뭘 물어보는 건지. 무전기 부품, 배터리, 안테나선. 정확히 45만 원어치. 이것들이 민철이에게 닿을 수 있는 마지막 희망이에요.
석진 씨가 나를 관찰하는 시선이 느껴집니다. 관절염으로 퉁퉁 부은 내 손가락을 보고 있어요. 아프지 않을 리 없주죠. 하지만 이 정도 아픔으로 어떻게 포기할 수 있겠어요? 내 아들을 위해서라면 이보다 더한 고통도 견딜 수 있어요. 할머니, 솔직히 말씀해 주세요. 이걸 대체 어디에 쓰시는 겁니까? 석진 씨가 참다 못해 직접적으로 묻습니다. 나는 돈을 세다 말고 그를 똑바로 쳐다봅니다. 이 사람의 눈에서 뭔가 다른 것을 봅니다. 의심이 아니라 걱정이에요. 진짜 걱정. 필요한데 써요. 여전히 같은 대답이지만 이번엔 목소리가 떨립니다. 42년간 아무도 이런 눈빛으로 나를 본 적이 없었거든요. 나는 재빨리 고개를 돌리고 돈을 내밉니다. 새, 지폐, 묶음. 민철이 대학 보내려고 모아둔 돈과 남편이 남긴 보험금. 혹시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말씀하세요. 이 동네에서 오래 장사했으니까 뭐든 도울 수 있을 거예요. 석진 씨의 말에 나는 잠시 멈칫합니다. 42년간 아무도 도와주겠다고 한 사람이 없었어요. 모두 미쳤다고만 했죠. 뭔가 말하고 싶었지만 곧 입을 다물고 손수레를 끌기 시작합니다. 그때 무거운 상자 하나가 손수레에서 떨어졌습니다. 민철이 사진들이 담긴 상자였습니다. 아, 조심하세요. 석진 씨가 달려오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상자가 열리면서 내 보물들이 아스팔트 위에 흩어집니다. 42년간 간직해온 민철이의 사진들. 환하게 웃는 내 아들의 모습들. 건드리지 마요. 건드리지 말라고요. 나는 미친 듯이 달려들어 사진들을 긁어 모았습니다. 이것들은 내가 가진 전부예요. 민철이가 살아있었다는 증거, 내가 어머니였다는 증거. 민철아, 미안해, 미안해. 사진을 가슴에 품고 중얼거립니다. 바닥에 떨어뜨려서 미안해. 42년간 못 찾아서 미안해. 포기하지 못해서 미안해. 상자를 다시 손수레에 올리고 비틀거리며 그 자리를 떠납니다. 뒤에서 석진 씨가 한참을 바라보는 게 느껴졌습니다. 민철이의 18살 생일. 1983년 여름. 그때가 마지막이었어요. 내 아들을 본 마지막 순간. 내가 미쳤다고. 그럼 이 세상이 미친 거야. 오늘도 평소와 같이 전파상에서 물건을 사고 언덕길로 향합니다. 42년간 걸어온 이 길. 처음엔 뛰어서 올라갔는데 이제는 중간중간 멈춰 숨을 고르며 걸어야 해요. 나이가 들었다는 걸 실감하지만 그래도 포기할 수는 없어요. 관절염으로 부은 손가락으로 손수레를 꽉 움켜쥐고 이를 악물며 걸어갑니다. 뒤에서 누군가 따라오는 기분이 들지만 돌아보지 않습니다. 어차피 곧 포기할 테니까요. 42년간 나를 따라온 사람은 아무도 없었거든요. 30분을 걸어 도착한 폐창고. 한때 어민들이 쓰던 이곳이 이제는 내 유일한 희망의 공간이 되었어요. 녹슨 자물쇠를 열고 안으로 들어갑니다. 42년간 조금씩 만들어 온 나만의 작전 본부. 벽 전체에 붙인 바다지도. 빨간 표시들이 빼곡하게 그어져 있어요.
민철이가 실종된 지점, 조류의 방향, 가능한 표류 경로. 42년간 연구하고 또 연구한 결과물들이에요. 무전기들이 수십 대나 늘어서 있습니다. 처음엔 하나로 시작했는데 더 멀리, 더 선명하게 전파를 보내기 위해 하나씩 늘려갔어요. 각각 다른 주파수로 설정해서 민철이가 어떤 채널을 듣고 있든 닿을 수 있도록. 벽 한쪽에는 실종자 전단들이 시간 순으로 정리되어 있어요. 1983년부터 시작된 나의 기록. 처음엔 새하얀 종이었는데 점점 누렇게 바랬습니다. 기술이 발달해도 내 아들은 여전히 18살 그대로예요. 무전기 앞에 앉아 떨리는 손으로 다이얼을 돌립니다. 민철아, 오늘도 엄마가 여기 있다. 내가 어디 있든 이 소리가 들렸으면 좋겠다. 42년간 매일 같은 말을 반복하고 있어요. 처음엔 곧 대답이 올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그저 습관이 되었어요. 하지만 습관이라도 괜찮아요. 이것만이 민철이와 연결된 유일한 끈이니까. 혜경은 3일 만에 포기했어. 시신도 못 찾았다고 바다에 빠져 죽었을 거라고 했어. 하지만 엄마는 믿지 않아. 내가 살아있다는 걸 느낄 수 있어. 내 손등은 상처투성이에요. 매일 무거운 장비를 나르고 안테나를 설치하고 무전기를 만지느라 생긴 상처들. 하지만 이 상처들이 내가 노력했다는 증거예요. 민철아, 내 목소리 한 번만 들려다오. 내가 살아있다면 엄마가 꼭 찾아낼게. 꼭. 그때 무전기에서 지직거리는 잡음이 들려옵니다. 나는 벌떡 일어나 다이얼을 조작해요. 민철아, 민철이냐? 하지만 돌아오는 건 잡음뿐. 42년간 매일 같은 희망과 절망을 반복하고 있어요. 그래도 포기할 수 없어요. 언젠가는 정말 민철이 목소리가 들릴 거예요. 벽에 붙인 달력들을 봅니다. 1983년부터 2025년까지 42년간의 달력. 각 날짜마다 체크 표시가 되어 있어요. 하루도 빠뜨린 적이 없어요. 민철이와의 약속이니까. 창문 밖에서 발자국 소리가 사라집니다. 역시 누군가 따라왔었나 봐요. 하지만 상관없어요. 이제 더 이상 숨길 것도 없으니까. 42년간 해온 일, 앞으로도 계속할 일일 뿐이에요. 며칠 동안 석진 씨가 나를 피하는 게 느껴져요. 내 비밀을 알게 된 걸까요? 하지만 상관없어요. 어차피 언젠가는 알게 될 일이었으니까. 나는 여전히 매일 9시 정각에 나타납니다. 42년간 해온 일을 멈출 수는 없어요. 오늘도 45만 원어치 부품을 사고 새 지폐 묶음을 내밀며 차갑게 인사를 합니다. 하지만 석진 씨의 표정이 다른 걸 봅니다. 더 이상 의심의 눈빛이 아니에요. 할머니. 돌아서려는 순간 석진 씨가 부릅니다. 왜 이런 짓을 하시는 겁니까? 그의 눈에 동정과 안타까움이 가득해요. 42년 만에 처음 보는 눈빛이에요. 이제 모든 걸 들켰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언제부터 알고 있었어요? 며칠 전에 따라가 봤습니다. 창고에서 하시는 일을요. 42년간 혼자 짊어져 온 비밀이 드디어 세상에 드러나는 순간이에요.
잠시 눈을 감고 깊은 한숨을 내쉽니다. 이제 더 이상 숨길 필요가 없겠네요. 그럼 이제 알았겠네. 왜 내가 매일 여기 오는지. 천천히 입을 열기 시작합니다. 42년간 아무에게도 하지 못했던 이야기를. 42년 전 여름이었어. 민철이가 18살 되던 해. 친구들과 함께 바다에 놀러 갔다가 그게 마지막이었어. 42년이 지났지만 그날의 기억은 여전히 생생해요. 환하게 웃으며 나간 민철이 엄마, 저녁에 올게요 라고 했던 그 말이 마지막이었어요. 해경이 3일 동안 수색했지만 아무것도 찾지 못했어. 시신도, 배 조각도. 그들은 바다에 빠져 죽었을 거라고 했어. 하지만 난 믿을 수 없었어. 내 아들이 그렇게 쉽게 죽을 리가 없다고 생각했어. 주머니에서 낡은 사진을 꺼냅니다. 바다 냄새가 밴 듯한 색바랜 사진. 환하게 웃고 있는 내 아들. 이게 민철이야. 우리 집 유일한 아들이었어. 남편은 일찍 가고 나 혼자 키웠지. 이 아이가 내 전부였어. 석진 씨가 사진을 받아들며 조심스럽게 봅니다. 민철이의 맑고 순수한 눈빛을 보고 있을 거예요. 민철이는 착한 아이였어. 공부도 잘하고 효자였지. 대학 가려고 열심히 준비하고 있었는데 목소리가 메어옵니다. 그날 친구들이 바다 구경 가자고 해서 따라갔는데 그게 영영 돌아오지 못할 길이 될 줄 몰랐어. 당시에는 지금처럼 장비도 좋지 않았고 게다가 태풍이 와서 바다가 너무 거칠었어. 위험하다고 수색을 중단한 거야. 하지만 난 포기할 수 없었어. 내 아들인데. 눈물을 훔칩니다. 42년간 흘린 눈물들. 아직도 마르지 않았어요. 남편이 일찍 죽으면서 보험금 3억을 남겼어. 처음엔 그 돈으로 민철이 대학 보내려고 했는데 이제는 그 돈을 모두 여기에 쏟아붓고 있어. 내 옷 한 벌, 집 수리비 하나 아끼면서서 이미 반 이상 썼어. 무전기 장비, 수색비, 전단 제작비비. 사람들은 날 미쳤다고 해. 하지만 난 아직 포기할 수 없어. 아들을 보내줄 용기가 없어. 주저앉듯 의자에 앉습니다. 42년간 서 있었던 것 같아요. 밤마다 꿈을 꿔. 민철이가 어디선가 나를 부르는 꿈을. 엄마 하고 부르는 목소리에 눈을 뜨면 미친 사람처럼 바다로 달려가곤 했어. 혹시 정말 민철이가 돌아온 건 아닐까 했어. 42년이야. 42년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기다렸어. 처음엔 곧 돌아올 거라고 생각했는데 1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고 이제는 내가 죽는 날까지 기다려야 할 것 같아. 석진 씨를 바라봅니다. 이 사람은 이해해 줄까요? 한 어머니의 끝없는 사랑을? 그래도 난 믿어. 민철이가 어디선가 살아있다고. 언젠가는 내 무전기 소리를 듣고 대답해 줄 거라고. 그때까지 난 기다릴 거야. 끝까지. 42년을 기다렸으니까. 이제 우리가 함께 기다려 드릴게요. 석진 씨가 내 이야기를 마을 사람들에게 털어놓았나 봅니다. 그날 저녁부터 사람들의 시선이 달라졌어요.
의심에서 연민으로, 호기심에서 동정으로 42년간 느껴보지 못한 따뜻함이었어요. 세상에, 우리가 그동안 뭘 한 거야? 간첩이라고 했잖아. 간첩이라고. 사람들이 부끄러워하는 모습을 봅니다. 특히 저 늙은 미친년이라고 했던 사람은 고개를 들 수 없어 해요. 하지만 나는 원망하지 않아요. 이해할 수 없었을 거예요. 42년간 실종된 아들을 찾는다는 게. 다음 날 오전 9시, 평소처럼 전파상에 갔을 때 석진 씨가 다른 말을 건넵니다. 할머니, 오늘은 제가 직접 갖다 드릴게요. 무슨 소리예요? 창고까지 말이에요. 혼자 그 무거운 걸 어떻게 나르십니까? 42년간 혼자 해왔던 일인데 남의 도움을 받는다는 게 낯설어요. 괜찮아요. 혼자 할 수 있어요. 아닙니다. 이제는 혼자가 아니에요. 그때 가게 문이 열리며 사람들이 들어옵니다. 동네 할아버지, 아주머니들, 젊은 청년들까지. 모두 나를 보러 온 거예요. 할머니, 저희도 도와드릴게요. 민철이를 찾는 일이요. 42년간 혼자 하셨잖아요. 이제는 우리가 함께해요. 전파 동호회 대학생들도 와서 제안합니다. 할머니, 더 좋은 안테나로 바꿔드릴게요. 전파, 도달 범위도 넓히고요. 그런 건 돈이 많이 들 텐데. 저희가 할게요. 기술도 저희가 더 잘 알고요. 42년간 혼자였던 시간이 너무 길어서 이런 상황이 어색해요. 하지만 거부할 수는 없어요. 일주일 후 창고는 완전히 달라져 있습니다. 젊은이들이 설치한 새로운 안테나가 하늘 높이 솟아있고 최신 무전기 장비들이 정교하게 배치되었습니다. 석진 씨는 부품을 무료로 제공했고 마을 사람들은 창고 보수를 도와줬어요. 할머니, 이제 전파가 훨씬 멀리 나갈 거예요. 내 학생이 장비를 조작하며 설명합니다. 새로운 무전기 앞에 앉으니 예전보다 훨씬 선명한 음질이에요. 민철아. 엄마야. 오늘은 많은 사람들이 함께 있어. 내 목소리가 전파를 타고 바다 너머로 퍼져나갑니다. 창고 안에는 마을 사람들이 조용히 앉아 있어요. 모두 나와 함께 민철이의 응답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민철아, 내가 어디 있든 이제는 우리 모두가 너를 찾고 있어. 혼자가 아니야. 밤이 되면 창고에는 희미한 불빛이 켜집니다. 나 혼자가 아니에요. 매일 몇 명씩 돌아가며 함께 무전기 앞에 앉아줘요. 때로는 말없이, 때로는 민철이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면서서. 할머니, 민철이는 어떤 아이였어요? 젊은 아주머니가 묻습니다. 내 얼굴에 미소가 번져요. 착했어. 정말 착한 아이였어. 내가 힘들어하면 어깨를 주물러주고 용돈을 모아서 꽃을 사다 주고 민철이 이야기를 하는 동안만큼은 행복해요. 42년간 혼자 간직해온 추억들을 사람들과 나누는 것이 이렇게 위로가 될 줄 몰랐어요. 한 달이 지나자 창고는 마을의 중심지가 되었어요. 사람들은 나를 민철이 할머니라고 부르며 가족처럼 돌봐줍니다. 따뜻한 차를 가져다 주고 담요를 챙겨다 주고 어느 날 밤 혼자 무전기 앞에 앉아 있을 때였어요. 민철아,
내가 살아있든 하늘에 있든 엄마는 끝까지 기다린다. 파도 끝에서라도 바람 소리에서라도 내 목소리가 들리기를. 창고 밖에서 파도 소리가 들려와요. 42년 전과 똑같은 바다 소리. 하지만 이제 나는 혼자가 아니에요. 마을 전체가 함께 기다려주고 있습니다. 무전기에서 지직거리는 잡음이 흘러나왔습니다. 귀를 기울입니다. 혹시, 정말, 혹시. 민철아, 들리니? 간절한 내 목소리가 밤바다를 가로질러 어디까지나 퍼져나갑니다. 42년간 매일 밤 불러온 이름. 42년간 기다려온 대답. 이 소리는 슬프면서도 아름다워요. 한 어머니의 끝없는 사랑의 증거. 그리고 이제 그 사랑은 혼자가 아니에요. 온 마을이 함께 나누는 따뜻한 사랑이 되어 있습니다. 민철아, 엄마는 아직도 기다리고 있어. 42년 전 그날처럼 오늘도, 내일도. 이제는 혼자가 아니야. 많은 사람들이 함께 너를 기다리고 있어. 언젠가는 반드시 네 목소리가 들릴 거야. 그때까지 엄마는 여기 있을게. 매일 오전 9시 정각, 이 자리에서, 이 무전기 앞에서. 42년간 해온 것처럼 앞으로도 계속. 하나뿐인 아들이 실종되고 40년 넘게 아들의 목소리를 기다린 어머니. 이 이야기 어떻게 들으셨나요? 여러분이 이 어머니였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댓글로 여러분들의 의견을 알려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반딧불이 더 많은 이야기를 물어옵니다. 오늘도 건강하시고 항상 행복하세요.